김호중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가 아닌가, 또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특권의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만한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유명해졌을수록 그의 인격권이 상대적으로 제한됩니다. 김호중이 그렇습니다. 팬덤은 팬덤만의 특별한 속성으로 진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팬덤 종족이 바로 안녕하세요. 대표 당락입니다. 어제 결국 김호중 가수가 구속됐습니다. 김호중 사건에서 제 관심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사고 당일 모텔로 피신하는 와중에도 편의점에서 맥주 4캔을 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찰 조사를 받는 첫날 조사를 마치고 6시간 동안 경찰서에서 나오지 않고 버텼다는 사실인데요. 버틴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실은 김호중이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로 술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에 관심이 가고, 두 번째는 김호중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가 아닌가, 또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특권의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만한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체 김호중은 가수를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의 와우 포인트는 김호중의 공인의식과 팬덤 소비의 특성입니다. 구독, 좋아요. 예술하는 당나귀TV는 대한민국 예술문화를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 김호중의 절친으로 알려진 임영웅,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제 김호중이 구속된 그 시각에 임영웅은 작년 한 해 수입이 220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전같이 방송으로만 얼굴을 알리는 시대에서는 어림도 없는 수입입니다. 마동석은 43억 원짜리 신혼집을 현찰로 마련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천만 영화 목록을 한번 살펴보시면 범죄도시만큼 스토리가 헐거운 영화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마블리라는 친화력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진스 멤버의 작년 정산액은 52억 원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웬만한 연예인치고 강남이나 성수동에 건물 한 채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연예인 재벌이 현실입니다. 연예인 재벌은 팬덤 소비 없이는 이루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김호중은 보통 셀럽이 아닙니다. 팬덤을 가지고 있는 스타입니다. 팬덤을 가지고 있는 스타가 공연 전날 음주를 한다니요. 게다가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은 팬덤의 소비 특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직업인이라면 정말로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팬덤은 대중 소비 문화의 산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SNS와 플랫폼으로 기술이 발달하면서 팬덤의 성격도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최근 강신규 박사는 팬덤이 커뮤니케이션을 소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팬들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단순한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타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굿즈 소비를 통해서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팬덤에 합류한다는 겁니다. 기획사가 플랫폼을 통해서 이것을 직접 관리하면서 엄청난 소비를 창출하는 시스템이 바로 팬덤 소비입니다. 마이클 본드는 팬덤의 시대라는 책에서 이를 팬덤 종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즉, 팬덤은 팬덤만의 특별한 속성으로 진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팬덤 종족이 바로 아미입니다. 아미의 힘은 행동하면서 진화하는 데 있습니다. BTS는 노래와 춤만으로 팬덤을 구축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Love yourself, speak yourself라는 메시지가 전 세계 아미를 열광시키고 행동하게 하고, 그래서 아미는 BTS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임영웅의 팬덤은 영웅시대입니다. 영웅시대의 대부분이 여성 노년층입니다. 영웅시대는 기부활동으로 유명합니다. 임영웅의 고향이나 출신 학교를 대상으로 한 기부만이 아니라 NGO 단체나 재난 극복을 위한 활발한 기부활동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임영웅이 광고 모델로 있는 제품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는 것도 팬덤 소비의 특징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팬덤은 신뢰와 진정성에 기반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문제는 스타와 팬덤 사이의 신뢰가 깨졌을 때입니다. 김호중의 사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갑니다. 이런 맥락에서 연예인 공인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가수 성시경은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방송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김연아 열애설이 처음 보도됐을 당시 썰전에 출연한 개그맨 이윤석은 연예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스포츠 스타에게 이래도 되나라는 열변을 토한 적이 있습니다. 버닝썬 사태 때 이순재 배우는 우리는 공인은 아니지만 공인적 성격을 띠고 있는 직업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래서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연예인은 공인이 아닙니다. 사전적으로는 재벌, 판사, 정치인, 공직자 등이 공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인은 프라이버시가 일반인에 비해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프라이버시 공개를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단순히 타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불과한 사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나 과도한 책임감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에서 연예인 공인 이슈가 돼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인이라는 개념을 공적 인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적 인물은 공적인 일 또는 대중에 관계된 일에 종사하거나 대중에 관계된 사람으로서 대중을 상대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명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인 개념이 넓은 의미로 사용될 때 공적 인물과 동의어로 간주됩니다. 미국에서도 공적 인물은 연예인으로까지 확대 해석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우리 대법원은 연예인의 연예 활동은 공적 영역이라면서 연예 활동의 성격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이로써 연예인 공인론에 대한 설왕설래도 일단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예인은 물론 국가대표나 연금이나 병역 혜택을 받는 스포츠 스타, 유튜버, 사교육을 포함한 교육자, 그리고 대중적 유명세를 타고 있는 종교인, 그리고 시민운동가도 공적 인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공적 인물입니다. KBS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강용욱도 분명히 공적 인물입니다. 물론 이러한 분야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유명세와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서 적용 대상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이번 사건에서 김호중은 자신의 비즈니스 기반인 팬덤을 배신했습니다. 팬덤 소비는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호중의 팬덤이 김호중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팬덤의 충성도가 더 공고해진다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팬덤 종족으로 진화하면서 공적 인물로서 사명감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팬덤은 커뮤니케이션을 소비하는 특별한 종족입니다. 따라서 김호중을 자신들의 가족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만의 용서와 치유의 기제가 작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래 팬덤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광신자, 미치광이라는 의미입니다. 미치광이 팬덤의 가장 유명한 사례는 존 레논을 살해한 마크 체프먼의 얘기 아닐까요? 존 레논의 광팬이었던 마크 체프먼은 급기야는 자신이 존 레논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세상에 존 레논이 두 명일 수 없다는 판단해서 존 레논을 살해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1982년도 독일 영화 영원한 우상에 등장하는 10대 소녀 팬은 자신의 편지에 답장하지 않는 팝 가수를 공연장 밖에서 납치해서 섹스하고 죽이고 또 섹스하고 뼈를 갈아서 혀로 핥는 행위를 자행합니다. 컬트 영화가 유행할 당시라고 해도 너무 지독합니다. 유명한 영화죠. 1991년도 영화 미저리에서 소설가를 자신의 집에 감금하는 전직 간호사의 내용도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런 영화에서 우리 팬들은 부적응자나 히스테리 환자, 공상가 또는 사이코패스로 그려집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연예 사실이 발각된 스타가 자신의 팬덤에게 공개 사과를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공적 인물이라고 해도 너무 과도한 팬심 아닙니까? 사고가 알려진 김호중 공연의 환불표를
재구매하는 팬들의 행동도 우려할 만한 팬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호중 사건의 경우에 연예인을 굳이 억지로 공인에 포함시켜야만 합당한 처벌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통의 경우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나 비판을 받는 것도 공정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연예인들은 자신이 공인이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책임감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공적 인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처신의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대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선행일 때도 악행일 때도 똑같습니다.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6시간을 경찰서 안에서 버틴다는 것은 공적 인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우려스러운 행동입니다. 유불리에 따라 공인과 사인의 사이에서 줄타기 할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공적 인물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모습이 진정한 스타이고 팬덤입니다. 우리 대중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팬덤의 순기능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구독, 좋아요.